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연락 한 번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저녁이면 밥맛이 없고, 문득 외로움이 느껴지고,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한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이 나진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새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찾아오는 쓸쓸함은 나이든 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에게 저녁 식탁에 앉는 그 순간만큼 외로운 시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요즘은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친절함이 진심일까요? 73세 김영희님은 차라리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살아. 정 심심하면 복지관 다녀와. 친하다고 집에 데려왔더니 내 집을 찬찬히 훑어보더라니까. 등골이 오싹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노인 대상 사기의 80%가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드리는 순간 평화는커녕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며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잃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응원 한 번이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 평생 모은 재산과 노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5종류의 사람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사람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안한 생활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됩니다. 김 여사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만 하는 특별 투자라 은행 이자의 3배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78세 이정숙님은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라는 여성 때문에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권유하더니 실제로 이자까지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이정숙님의 신뢰를 얻은 후 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더 큰 돈을 넣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라며 접근했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을 털어 투자했습니다. 그 후 그 여성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종교 모임에 노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무려 3,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피해자의 92%가 평소 신뢰했던 지인이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71세 강명자님의 사례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아파트 주민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온 남성이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아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1년 안에 상장 확정이라 지금 사두면 5배는 뛸 거예요. 라고 유혹했습니다. 강명자님은 자녀들 몰래 적금을 깨서 2천만 원을 투자했고 결국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녀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긴급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내일이면 늦어요라는 말로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둘째, 비밀을 요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라고 합니다. 셋째, 처음엔 작은 이익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실제 수익을 보여준 후 큰 돈을 노리는 것이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 결정은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둘째, 금융거래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세요. 특히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셋째,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창구를 통한 투자만 하세요. 69세 박정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행에 적금 넣으면
이자가 적어도 그게 편해. 밤에 잠도 잘 자고 몇 푼 더 번다고 남의 말 믿었다가 큰 코 다칠 뻔했어.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으면 즉시 금감원 노인금융사기 핫라인 1332에 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집 문을 열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불필요한 외부인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외부인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언니, 제가 옆동에 새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말동무라도 해드릴게요. 이런 친절한 말에 문을 열어준 적 있으신가요? 67세 황영숙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찾아오는 적막감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중년 여성을 집에 들였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정도였지만 그 여성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황영숙님의 금반지와 현금 200만 원이 사라졌고 경찰 신고 결과 그 여성은 독거노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실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노인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중 52%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새로 알게 된 지인을 사칭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범죄의 87%가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74세 이금자님의 사례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라는 40대 남성이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며 접근했습니다. 몇 번의 방문 후 그는 이금자님의 집 구조와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이금자님이 병원에 간 사이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봉사자가 아니라 전과 구범의 사기범이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 같아 보였어. 말투도 공손하고 내 아들같이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지. 72세 박남정님은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어르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건강 체크 서비스 해드릴게요 라며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혈압도 재주고 가끔 약도 가져다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박남정님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박남정님이 잠든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박남정님은 3,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밖에서만 만나세요. 둘째, 새로 알게 된 사람을 집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자녀나 친한 이웃에게 알리고 함께 만나보세요. 셋째, 집 열쇠나 비밀번호, 금융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노인복지관 김상담사는 친절한 이웃이나 봉사자라도 집 안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새로 알게 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 대상 범죄가 이런 감정적 호소로 시작됩니다. 70세 송경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정말 믿는 사람 외에는 집에 안 들여. 심지어 택배도 경비실에 맡기고 수리기사가 오더라도 옆집 아주머니 불러서 같이 있어. 그게 속 편해. 친절함의 가면을 쓴 이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그들은 처음엔 말벗이 되어주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노리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나중에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불필요한 외부인보다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냉정한 친척들입니다. 셋째, 냉정한 친척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이고, 큰어머니,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저 기억하시죠? 작은 집 막내예요.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의 방문. 반갑기만 하셨나요? 75세 김순자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중 20년 만에 조카가 찾아왔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고모.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사업 준비 중인데 고모님 댁 근처로 왔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명절도 아닌데 선물을 들고 와서 정성껏 청소도 해주고 장도 받아 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조카는 고모.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요. 성공하면 고모랑 같이 살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순자님은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조카에게 빌려주었고 6개월 동안은 약속대로 이자를 잘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조카는 연락이 끊겼고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전 피해 중 41%가 친인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피해의 대부분이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68세 박정숙님의 사례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나 올케. 제가 요즘 집이 없어서 잠시만 방 하나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박정숙님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데려와 술판을 벌였고 심지어 박정숙님의 연금 통장까지 훔쳐 사용했습니다. 박정숙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시누이를 내보냈지만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시댁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77세 오영수님의 경우는 보험 설계사, 조카 며느리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삼촌, 이건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이니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에 넘어가 고액의 보험 여러 개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변액보험이었고 수수료도 매우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해지하자니 위약금이 너무 커서 지금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오영수님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친척은 경계하세요. 둘째, 친척이라도 금전거래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가족이니까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전문가는 친인척 간의 금전거래는 감정이 개입되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71세 임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척이라도 돈 얘기 나오면 냉정하게 대해야 해. 내가 형님 동생 하던 사람한테 집 담보 대출 서줬다가 결국 집 날린 사람 많이 봤어.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친척들이 보험이나 투자를 권유하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가족인데 해를 끼치겠냐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노후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냉정한 친척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넷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곧 일어설 수 있어요. 몇 달만 같이 지내면서 제가 사업 준비할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2세 박승환님은 재혼한 아들, 가족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7세의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박승환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3개월만 있다가 갈게요. 곧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라며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라도 보태겠다던 아들 부부는 점차 박승환님의 연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돈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라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승환님은 내 통장은 바닥났는데 손주 학원비, 며느리 옷값까지 내가 해결해야 해요. 이젠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쉽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2%가 성인 자녀나 친인척의 경제적 의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중 61%가 자립 능력이 있음에도 의존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69세 김영희님의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랜 친구라며 찾아온 60대 여성이 이혼 후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집 구할 때까지만 방 하나 빌려줘. 내가 밥이라도 해줄게 라며 들어왔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고 오히려 김영희 님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가 하녀가 된 것 같아요. 쫓아내자니 40년 지기 친구라 말도 못 꺼내겠고 김영희 님은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77세 이정자님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라는 사람 때문에 집안 평화가 깨졌습니다. 언니, 제가 잠시 거처가 필요해요. 이정자님의 집에 들어온 그녀는 점차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님의 친구들이 방문할 때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심지어 이정자님의 자녀들에게까지 험담을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오는 것도 싫어해서 자식들도 못 오게 됐어요. 결국 이정자님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그 후배를 내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책임한 사람의 특징을 초기에 파악하세요. 항상 자신의 불운을 탓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도움을 주더라도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셋째, 경제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노인상담센터의 상담사는 나이 들수록 주변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의지하려 든다며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73세 최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누구 주려고 모았겠어. 자식들도 스스로 벌어 살아야지. 우리 세대는 너무 희생만 했어. 이젠 내 행복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차 요구 수준을 높여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결국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노후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의의 도움이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대요. 그 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옆집 사람들이 못 살겠대요. 71세 장미자님은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결국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장미자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왜곡해서 퍼뜨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해외 지사 임원으로 발령받아 가끔 집에 들르는 것뿐이었는데 이웃은 미자네 아들이 도박빚 때문에 쫓겨다닌대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은 장미자님을 마주치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경로당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6%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58%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문의 83%가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68세 이금자님은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금자가 요즘 중매쟁이 만나고 다닌대. 젊은 남자 꼬시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닌대. 등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문은 이금자님이 사별한 언니의 아들과 식사하는 것을 본 이웃이 왜곡해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금자님은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고 1년 넘게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도 크셨는데 이런 소문까지 들으니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에 이금자님은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아무한테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75세 김정수님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그의 치매 걸린 아내를 두고 밤마다 고함을 지른다, 복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실제로는 가벼운 초기 증상이었고 야간 소란도 전혀 없었지만 소문은 날이 갈수록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김정수님 부부는 2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견뎌야 했죠. 아내는 이사 후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자신의 개인사를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지 마세요. 둘째, 소문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일찍이 거리를 두세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문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한 사람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3세 최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웃에게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요. 딸이 이혼했다는 말 한마디가 온 동네에 퍼져서 딸까지 상처받는 걸 보고 느꼈어요. 친한 척해도 결국 내 편은 내 자식뿐이더라고요. 특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SNS의 발달로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밴드 등을 통해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를 피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절대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투자 기회라며 접근하는 이들은 여러분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식, 금융기관만 이용하시고 자녀와 상의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둘째, 불필요한 외부인입니다. 친절한 이웃이나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이들로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려면 적어도 1년은 밖에서만 만나보세요.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성입니다. 셋째, 냉정한 친척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친척은 경계하세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셔야 합니다. 넷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잠시만 도와달라는 말로 시작해 여러분의 노후를 좀먹는 이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섯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 퍼진 소문으로 평화로운 노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개인사는 최소한으로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76세 김명자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물론 완전한 고독이 아닌 현명하게 선택된 소수의 진정한 인연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되 행복한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진정한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관계 하나가 1000개의 얕은 관계보다 값집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만난 친구들,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이웃들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